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후 2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가족에 대해서 이슈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증 자문 결과 있겠죠? 하고 있겠죠? 자, 내일 공개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검증 자문 결과 내일 공개한다고 하죠. 자,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식약처가 검증 결과 내일 공개됩니다. 그죠? 안정성, 효능성 검증 자문대 회의를 열고 임상 결과를 검증합니다. 그죠? 자, 에키노로즈 검증 담당과 중앙약사회 심의회 그리고 체중건강치료 치료제 허가를 심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발표가 나올 것이고 우리의 레키노라즈는 검증이 되면서 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좀 보고 갈게요. 자, 75만 6천 명입니다. 1 확진자가. 아직도 국가의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14,000명 가까이 죽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도 20만 명,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 그죠? 중증에서 중증 환자가 지금 다 병원을 차지하고 있고 베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너무 확진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리제네론에 그리고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뭐 한 달 분량도 안 될 겁니다. 그죠? 뭐 2주 몇 주밖에 안 될 거예요. 이 20만 명인데. 그죠? 이거 지금 한 달이면은 600만 명이잖아요. 택도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공급 부족하다.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레키노라주를 줄 서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반드시 자 이제 수주 소식과 계약 소식 그런 부분이 들려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도 뭐 영국도 전 세계적으로 날리고 변이 또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잠깐 보고 갈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변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덴마크서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스 발견, 영국발 변이 3월 미국 점령한다. 경고. 그죠? 이탈리아 변이 맞겠다. 브라질발 항공편 운항 중단. 아르헨티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 발병.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영국발 변이 3월 미국 점령. 일본 병원서 31명 사망.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변이가, 그죠?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면 한 3개 정도 세포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한 7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죠? 그죠? 전파력이 더 세다는 거죠. 기존 바이러스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레키노라주는요. 변이에도 대응하다고 분명히 자, 기우성 부회장님이나 회사에서 언급을 했죠. 그죠? 변이. 그러나 변종은 다른 부분입니다. 변이에도 대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셀티놀 레키노라주 자 가장 훌륭한 세계 최고의 치료제이며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 이제 검증을 받고 제도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3상까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조금 알고 갈게요. 하도 우리가 중증 환자 그걸 많이 까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많이 할게요. 중증 환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 말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하죠.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라고 하면 여기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포막 수용체라고 해요. 그죠? 이 세포막 수용체로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공기도 들어오고 뭐 그죠?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영양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노폐물도 나갈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여기에는 핵이 있어요. 자,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다 이런 생명과학, 생물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좀 대하기가 한참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엔 미토콘드리아. 얘는 화력 발전소라고 하죠. 우리 몸속에 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핵은 자 우리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그룹의 머리잖아요. 핵이 유전자. 이 핵 속에는 유전자 DNA와 RNA라고 하는 우리 몸을 세포를 지배하는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는 궁극적으로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그죠? 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를 하면은요.
그죠? 침투를 하면 요 세포막을 뚫고 침투를 하면 요 핵 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바이러스는 사실 그 바이오에서 이 전달체, 벡터로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벡터. 전달체. 우리 몸의 핵 속에 들어가게끔 가장 좋게 진화되어 왔어요. 기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를 전달체로 씁니다. 핵 속에 들어가는 전달체. 그래서 얘가 침투를 해요, 핵 속으로. 침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세포 안에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번식을 합니다. 그죠? 수백, 수천 마리가 번식을 해요. 그러면 수십, 수백, 수천. 그러면 얘가 번식해갖고 요 세포막을 깨고 이제 나와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 세포 안에 있을 때는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뚫고 나와버릴 때 다른 세포 안으로 막 가버립니다. 수십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막 다 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터지는 거죠. 이 독성, 여기 세포막을 뚫고 나올 때 독성을 뽑아냅니다. 그죠? 그때 정말 힘들다는 거죠.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요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거나 기본적으로 뭐 증식,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교란시키는 약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죠? 뭐 인터페론이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유제만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 그 중에 인터페론이. 근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엔 너무나 과열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인터페론 어쨌든 간에 여기를 증식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만 좀 설명하고 같이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사실, 바이오에 투자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갈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으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세포,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요, 단백질, 유전자를, 유전자에는 DNA와 RNA가 있겠죠? 요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적고 그리고 효능은 무척 큰 그죠?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무척 큰 바이오 의약품을 가장 그 기본 원리라고 하죠.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세포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죠? 여기 세포가 있고 자 여기 DNA가 있고 RNA가 있고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 단백질은 뭐 호르몬과 효소 우리 몸속에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과 효소 기타 등등 자 이 세포만이 단백질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세포가 허약해지거나 망가지가 되면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이게 변신을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변신을 하거나 얘가 암세포 무한 증식해서 변이가 되거나 그죠? 나이가 들어서 노쇠화되거나 하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얘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뭐 혈관에도 동맥이 있고 우리가 정맥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이제 림프관은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혈관으로 가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제 이 유전자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단백질을 분배하게끔. 그 중에 우리가 인류가 개발해낸 우리 바이오약품의 몸통인 게 뭐죠? 바로 항체라는 놈입니다. 그죠? 항체. 우리 림프계에 있는 항체는 어디서 생산하죠? B세포에서 생산하잖아요. 면역세포, B세포. 그죠?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지지만 어쨌든 세포가 바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비세포라는 놈이 림프계에 있는 비세포라는 놈이 바로 항체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료제로 쓴다는 거죠. 중화항체. 가서 세포를 가서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독성을 약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자 그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자 중증 이 부분 하다 말씀을 드리자 바이오 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바이오 산업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증에서 자 중증에서 치료하는 약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경증, 중등증 그죠? 요거 한 단계 아래겠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장기가 파손이 되고 부작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증으로 갔다는 건 이미 그 목 상기도 그죠? 하기도 목 인후두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로 가게 되면 폐가 손상이 되잖아요. 또 장기에 부작용이 갈 수가 있고요. 폐가 손상됐다는 거는 자
우리 몸의 가장 기본으로 가볼게요. 세포.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리고 조직, 그리고 뭐 기관, 그리고 기관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중증으로 갔다는 거는요. 세포가 파손됐다는 겁니다. 파손. 그죠? 망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치료제가 여기를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여기서 재생하는 걸 막는 치료제들이 얘를 어떻게 고쳐요? 세포가 이미 망가져서 없는 세포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복원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복원시킬 수 있는 건 현존 과학기술로는 줄기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줄기세포. 응? 줄기세포가 뭐예요? 재생을 담당하잖아요. 세포에. 그리고 면역, 이동을 담당을 하죠. 이 줄기 중에는 바로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배아는 바로 차바이오텍. 그죠? 무한이다. 그 분화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로든지 간에. 사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이게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과학 발전에 더 기술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나중에는 파괴력이 가장 있을 분야가 줄기세포겠죠. 하지만 과학 기술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체는 분화가 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거는 대부분 이쪽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코로나 치료제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중증에 나와서 이슈를 때려버리면 그냥 그런 거 하고 무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봤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볼게요. 셀트리온 치료제 전문가들에게 볼 때 한국은 다를 수 있다. 사실 한국은 상징적인 거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나 치료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활을 다툴 정도로 총각을 다투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레케노라즈는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약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레키노라주 임상 이상을 살펴보면 치료제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낸 것 같다. 세계 최초로 렘데시비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결과. 홍 교수는 지금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 병상 수다.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경증 중독증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약하면 중증으로 환자를 가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경증 그리고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게 핵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막아줘야 의료 시스템도 돌아가잖아요.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코로나 환자가 중증으로 갔을 때 여기 입원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다 뻗어 나갈 겁니다.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렘데시비르랑 비교한다는 건 자존심 자체가 상한다는 겁니다. 얘는 약물 재창 치료고요. 기본적으로 효과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물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효과에서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자, 그리고 말씀 계속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좀 14일 날 나왔던 것 같은데요. 1월 14일 날 셀트리온 긴급 사용 승인 받을 것. 매출 지속성이 중요. 그죠? 기사 볼게요. 증권감독 해외도 이르면 내달 승인. 다음 달 해외에도 승인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결국 자, 뭐 확인해 봐야 되겠고 중요한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계로 승인 받아서 자 이제 수주가 나오고 쭉쭉 뻗어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와 비교 시 레키노라주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자, 그리고 레키노라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자, 알고 계시죠? 전체 환자 대비 54%. 이 부분 알고 계시죠? 101명 중에 97명. 그죠? 그리고 92명. 그분 중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대주약 대비 91명인가요? 네. 그죠? 걔네보다 훨씬 좋았다. 대주약 대비. 그죠? 97% 이상, 98% 이상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았다는 거죠. 100명이 투여를 받았다고 하면 97%에서 97, 8%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중환자로 안 가고, 그죠? 중증으로 안 가고 병을 고쳤다고요. 엄청난 약이죠. 이걸 지금 허가를 안 내겠습니까? 그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한 지금 한국 상황에서 자국 치료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이만큼을 언론을 통해서 여당 당대표 뭐 기타 등등 총리 대통령 모두가 여기다 신경을 쏟고 있고 식약처까지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오늘 일요일날 오죽하면 일요일날 그리고 내일 발표한다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99.999999999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부분이죠. 계속 볼게요. 고령층과 고위험군 입원 기간이 단축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죠? 병원 병상수 베드가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빨리 낫는다고 하면 자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해외 긴급 사용 승인에서 주로 고려됐던 사용은 병원 방문 횟수 감소와 입원 비율 등이라며 19112는 응급실 방문의 위험을 줄여줬으며 리제네론의 치료제도 바이러스 수치가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자, 레키노라주가 다음 달 해외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죠? 셀티는 이르면 이달 미국과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2월 승인 가능하고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티리온 코로나 치료제 저용량 확정해요. 그죠? 투여 시간 단축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뭐였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잠깐. 임상 이상에서 40ml, 그죠? 40ml 확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저용량, 고용량, 그리고 대조약,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서 고용량은 자 80, 저용량은 40. 이 대조약으로 한 건데 이상에서 40으로 결정했잖아요. 투약 시간도 90분이었잖아요. 1시간으로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용량도 낮추고 그리고 시간도 낮추는 그렇게 해서 3상에 그죠?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보고 그러면 약의 효능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적게 투여하고 더 빠른 시간에 그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레키노라주가요. 그죠?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자, 또 볼게요. 자, 이 기사 한번 볼게요. 또 잠깐만 제목만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게임 체인저 될까? 유행의 판세는 바꾸는 것은 예방. 예방은 결국 백신.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아시죠? 얼마나 훌륭한 치료제인지 계속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기다리던 임상 이상 결과 나왔는데 셀트리온 주가 이유는 사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볼게요. 자, 쭉 볼게요. 뭐 게임 체인저 또 얘기해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 체인저 지랄인지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죠? 효과는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자, 선반영이 사라진 기대감이 결과물로 풀이된다. 그죠? 좀 화가 나죠? 자, 볼게요 또. 자, 제약 바이오 업계는 레키노라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의연하게 힘을 빼고 의연하게 그냥 웃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 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확산세를 막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가의 선지적으로 반영되는 기대감이 일부 제거됐다는 거다. 웃기죠? 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허가정 고령 고용 환자의 투약 검토. 중요한 건 이제 하고 있겠죠? 이 부분 자료가 쌓일 것이고요. 그죠? 먼저 투약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다급합니다. 그죠? 목표물, 결과물이 필요하고요. 왜냐 결과물 필요한 걸 떠나서 레키노라주는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서 셀트리온 치료제를 평가절하하는 언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체 치료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오류 붕괴를 막아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정확한 지적이고 팩트입니다. 그게 자 경증,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이 잘 돌아가겠죠. 그잖아요. 베드가 남아 돌 테니까요. 그죠? 빨리빨리 치료하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 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귀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들이 다시 경제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에 돌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팩트인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목만 보고 갈게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셀트리온 치료제 자, 경증환 효과 2월 초쯤 처방.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자문단 결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 다음 주 뭐 그죠? 빠른 시간에 늦어도 1월 달 안에 이제 처방이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총각을 다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셀트리온의 질적인 경쟁력, 양적인 경쟁력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진짜 경쟁력, 양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질적인 경쟁력이 양적인 걸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자, 셀트리온이 자, 기본적으로 기술력,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어디서 만들죠? 2021년 고농도 휴메라를 출시로 계속해서 9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TP27 그리고 우리의 레케노라주 그죠?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개발을 하죠? 바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했고 이번에 레케노라주 CTP59도 직원들이 정말 포기할 듯이 그죠?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하면서 집에 못 갈 정도로 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임상에서도 목숨을 걸고 했고 그리고 기우성 부회장님도 날라가서 해외로 날라가서 직접 데이터를 뽑고 2박 3일 동안 밤을 새웠던 분이시죠. 그런 셀트리온의 문화, 바로 컬처, 그리고 경쟁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셀트리온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늘 받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죠? 자, 흑수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연구소를 이거를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또 하나가 이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디죠? 바로 얘네가 연구 개발 생산을 하게 되면 해외 해외 영업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 그러면 이 해외 영업 직원들이 정말 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 디자인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허가 나오잖아요. 특허. 그러면 연구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빨리 특허청에다가 바로 이 후보 물질을 이제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허가 날 때마다 등록을 하고 또 여기서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주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연구소에서만 얘기를 들더라고. 연구소에서 바로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탄생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의 핵심 경쟁력 바로 항체 여기가 바로 연구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타 등등 신약까지 탄생을 하고 있고 SC 제형도 탄생을 했고 그죠? 다 사람이 개발한 거잖아요. 연구소 직원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회사를 그냥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고 가겠다. 나는 회사에 별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회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인 경쟁력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셀트리온 그 책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은 어떻게 일하는가 해서 그 원칙 그 부분에서 일부 같이 좀 칠부인 것 같아요. 원칙이라는 그 부분에서 뜨거운 관계. 왜냐하면 셀트리온 직원은 이 회사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회사와 직원이 항상 우리 회사, 내 회사, 그죠? 그리고 목숨 걸고 일하고 팀장이 분만실로 임신해서 아기를 놓으러 갈 때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자, 앰뷸런스에 동승을 같이 하며 코로나 확진자와, 그죠? 2일에서 3일 동안 왜 같이 밤을 새면서 왜 이게 문화가 될 수 있었던가를 이 한 이 한 면이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같이 읽고 우리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 노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와 함께 잘 되면 직원 덕, 잘못되면 경영자 탓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책 중에서요. 같이 한번 발췌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이 서정리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직장인일 때 하기 싫었던 일은 우리 직원들에게 시키지 말자.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직원들에게 꼭 하게 해주자라고 말입니다. 서정진은 내가 해봐서 아니까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월급 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회사 경연지원부서에서 매년 제게 임금 인상 테이블을 가지고 옵니다. 올해는 연봉을 몇 프로 올려야 하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줘.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게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이만큼 주려면 얼마를 벌어와야 한다고 제게 숙제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벌어서 채우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제게 내주는 숙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끔 괜히 그런 말을 했나 하고 후회합니다. 역시 유머러스 하시죠? 자,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임직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지시한다. 매년 매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한다. 서정진은 반대다. 창업 초기부터 그가 투자를 전담했기 때문에 돈은 사정이 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돈은 바이오, 임상 개발비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끌어온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 끌어오게 되면서 정말 아시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그죠? 첫 매출이 나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장기를 하도 많이 이제 보증을 서서 더 이상 보증 쓸 장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바이오 사업상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서정진은 바이오 시밀러 개발 당시 임상시험 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너희는 맡은 일 말 제대로 해라. 돈은 내가 벌어오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회장은 스폰서여야 한다. 회장이 회사의 주인공이라면 실패한 회사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은퇴한 이유도 회장이 우리 회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은퇴하셔도 우리 뒤에 소방수처럼 묵묵히 옆에 계십니다. 최대 주주로서요. 자, 그리고 그는 기업의 성과는 경영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잘 되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리서이고 안 되는 회사는 경영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는 급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쟁취하는 능동적인 개념인 것이다. 연봉 협상은 보통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셀트리온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서정진은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 만들지 말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믿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회사를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이고 직원은 나중이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창업자가 회사를 세웠기에 가능한 일로 여긴다.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일자리 등 성과를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직원들의 기여는 안중에도 없으니 사람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서정진은 기업가를 직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직원을 위해 비굴하고 굴욕적인 일도 감수하는 게 회사의 죄송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셀트리온의 문화이자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하게 하는 우리 가치관이자 우리의 문화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 인프라에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그죠? 왜 셀트론은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10년 이상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깔리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 매치너 TV가 최소 10년 이상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